넌 5살이나 처먹고 옷도 혼자 못 입어? 다 큰 아들 밥 타령하며 억지로 합가한 시어머니가 5살째 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뒤집힌 저는 남편의 뺨을 풀스윙으로 3번 연달아 갈겨버렸죠. 5살짜리도 혼자 못한다고 처맞았는데 40 처먹고 밥 하나 못 차려 먹어서 엄마를 끌어들인 너는 돼지게 맞아야지. 금쪽 같은 아들을 때렸냐며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파마머리를 똑같이 틀어주며 오직 아들 밥 타령만 하던 시모와 주는 밥만 처먹던 캥거루 남편의 숨통과 돈줄을 단숨에 끊어버린 사이다 참교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혜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흔하디흔한 30대 후반 워킹맘이자 치열한 직장 생활과 고단한 육아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죠.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고 저녁이면 꽉 막힌 퇴근길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꽉 움켜쥔 채 속을 끓이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붉은 브레이크 등 불빛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늘 무겁게 짓눌려 왔어요. 종일 어린이집 유리창 밖만 바라보며 엄마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을 5살 아이를 생각하면 죄책감에 몸서리가 쳐졌죠. 아이를 데려오는 길은 항상 전쟁이었고 제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아이의 해맑은 웃음 하나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네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헐레벌떡 어린이집으로 뛰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고기 굽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고단한 하루를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기가 막힌 모습이었죠. 식탁 위에는 제가 며칠 전 큰맘 먹고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다 놓은 최고급 투뿔한우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져 접시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나이 40을 처먹고도 자기 손으로 밥솥 뚜껑 한번 열어본 적 없는 남편이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개걸스럽게 고기를 씹어 삼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세상에 오직 자기 아들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애틋한 눈빛을 뚝뚝 흘리며 갓 구운 고기를 남편의 밥그릇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부랴부랴 밥을 챙겨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친구들과 놀고 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리다 지친 아이는 눈을 반쯤 감은 채 고개를 꾸벅거렸고 저는 그런 아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애가 타는 마음으로 밥숟가락을 들이밀었죠.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한 아이가 고개를 떨구는 바람에 그만 식판에 담겨있던 국그릇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아이의 옷을 흠뻑 적셨고 축축한 느낌에 놀란 아이가 칭얼거리며 울먹이기 시작하자 저는 다급하게 수건을 찾아 아이의 옷을 닦아냈습니다. 식탁 의자에서 아이를 급하게 안아들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려는데 졸음과 짜증이 겹친 아이는 팔을 소매에 넣지 않겠다며 온몸을 비틀고 버둥거렸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억지로 팔을 끼워 넣으려 진땀을 빼는 제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제 고단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가 입에 넣어주는 고기를 씹으며 화면 속 영상에 빠져 실실 웃고만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던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저와
아이를 번갈아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5살이나 먹고 옷도 혼자 모십니까? 아빠 밥 먹는데 왜 방해를 해? 할머니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고 허공을 허우적거리던 아이의 작은 손이 식탁 끝에 놓여있던 쇠숟가락을 탁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 숟가락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고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죠. 숟가락에 맞은 이마를 문지르며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짐승처럼 달려들어 순식간에 5살 난 제 아이의 연약한 뺨을 짝하고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아이의 하얀 볼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분노가 미친 듯이 끌어올랐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려 고기를 씹으며 눈만 껌뻑이며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 반동까지 이용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남편의 두툼한 뺨을 풀스윙으로 3번 연달아 미친 듯이 후려갈겼어요. 짝짝짝하는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거실을 울렸고 남편의 입에서 씹다만 고기 파편들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튀어나갔습니다.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저는 혈관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넌 40이나 처먹고 밥 하나 못 차려 먹냐? 왜 밥 타령을 해서 엄마를 집에 끌어들이냐고. 넌 뺨 세대로는 모자라 이 미친 인간아. 바닥에 나동그라진 남편은 볼을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괴성을 지르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쳐. 시어머니의 거친 두 손이 제 머리채를 잔인하게 쥐어뜯었지만 저는 조금의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며 저 역시 두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억센 파마머리를 사정없이 움켜쥐고 온 체중을 실어 바닥으로 짓눌러 버렸죠. 거실 한복판에서 얽히고 설킨 채 바닥을 뒹굴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나가는 처절하고도 야만적인 난투극이 벌어졌고 저는 속으로 끝없이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내 아이의 뺨에 새겨진 저 붉은 흉터를 당신들의 피눈물로 1000배 만배 갚아주겠다고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지옥 같은 고통을 선사하겠다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파마머리를 쥐어뜯으며 한바탕 난투극을 벌인 뒤 거실 바닥에 뒹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주차장으로 내달려 운전석에 몸을 던지듯 구겨 넣고 시동을 걸자마자 지난 5년의 억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죠.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훌쩍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저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 부부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당한 나이에 조건 맞춰 타협하듯 결혼식장에 들어간 지극히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죠. 30 중반을 넘기며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자고 계획한 후 힘겹게 임신 테스트기의 2주를 확인했을 때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대신 차가운 얼굴로 제게 매몰찬 선언을 날리셨습니다. 나한테 손주 맡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나이에 핏덩이 안고 끙끙댈 일 있니? 서운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황혼 육아로 골병드는 할머니들의 뉴스를 종종 보아왔기에 내 뱃속에 품은 내 아이니 내 손으로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수백 번 삼켜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지옥은 시어머니의 외면이 아니라 바로 제 옆에 누워 숨을 쉬는 남편이라는 인간이었네요. 임신으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와 허리를 굽히기조차 힘든 제게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누워서는 밥부터 차려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서서 도마질을 할 때면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해대며 힘겹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았지만 그 인간은 제 부푼 배를 보면서도 식탁에 찌개가 올라오지 않으면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난산 끝에 온몸의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고 밤낮 없이 젖을 물리느라 눈밑이 새카맣게 죽어갈 때도 남편은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귀에 귀마개를 쑤셔봤고 코를 골며 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밥 타령을 시작했는데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제가 젖병을 싱크대에 집어 던지며 남편을 향해 악을 썼죠. 당신이 애를 보든가 아니면 대충 차려 먹어. 나도 사람이야 잠 좀 자자고. 제 고함에 남편은 그제야 입술을 삐죽거리며 마지못해 식빵 조각을 씹어 삼켰고 저는 이 인간이 남편인지 아니면 제가 평생 수발을 들어야 할 거대한 갓난아기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아 싱크대를 부여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복직을 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고용해 숨가쁜 워킹맘의 삶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로 화장을 하고 회사에 가서는 상사의 질책을 견뎌내며 2번 출산하는 심정으로 업무를 쳐냈고 퇴근하면 쉴 틈 없이 아이 목욕을 시키고 젖병을 삶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렇게 전쟁 같던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며 옹알거리던 입으로 제법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제 턱밑까지 차올랐던 숨통이 아주 조금은 트이는 듯했습니다. 베이비시터 이모님의 헌신적인 도움과 잠을 줄여가며 일과 살림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친 제 피땀 어린 노력 덕분에 일과 육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도 나름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시댁에 불려가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평화는 또다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맥주와 야식을 처먹어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남편의 배를 쓰다듬으며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가 눈꼬리를 매섭게 치켜올리며 제 쪽으로 숟가락을 삿대질하듯 들이밀었습니다. 내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다. 넌 대체 돈 번답시고 밖으로 나돌면서 내 아들 밥도 안 챙겨 먹이냐? 제 눈에는 술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 터질 것 같은 남편인데 시어머니의 콩깍지 씬 눈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난민으로 보이는 듯 했어요. 어이가 없어 콧방귀가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꾸했죠. 그럼 어머니가 댁으로 데려가서 그 귀한 아들 밥 좀 삼시세끼 챙겨주실래요? 저도 일하느라 힘들거든요. 그냥 속이 뒤집혀 쏘아붙인 그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꼬투리 삼아 며칠 뒤 커다란 이민 가방 2개에 짐을 꽉꽉 채워들고 저희 집 현관문을 당당하게 열고 쳐들어오셨거든요. 갓난쟁이 시절에는 기저귀 한번 갈아주기 싫어 절대 못 본다며 손사래를 치시더니 이제 아이가 제법 커서 손이 덜 가니까
은근슬쩍 손주 육아를 핑계대며 며느리 집에 딸이를 틀고 아들 수발을 들며 상전 노릇을 하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짐을 푸는 시어머니를 막아서며 기가 막혀 따져 물었죠. 어머니 손주 절대 못 봐준다더니 왜 이제 와서 짐을 싸들고 오세요? 저희끼리 잘 살고 있어요. 제 항의에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거실 소파에 엉덩이를 붙였고 옆에 서 있던 남편놈이 제 어깨를 치며 실실 쪼개더라고요. 야, 엄마가 와서 밥 해주면 너도 편하고 좋잖아. 왜 자꾸 엄마를 내쫓으려고 해?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지만 합가 이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지옥 그 이상을 매일 갱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 밥은 식탁에 차리지도 않으면서 오직 남편의 입맛에만 맞춘 갈비찜이며 삼겹살 같은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늘어놓고는 온갖 유세를 다 떨었거든요.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쥔 채 소파에 상전처럼 드러누워 있었고 집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바닥 청소 그리고 아이 목욕은 고스란히 제 차지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주말에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 제가 사다 놓은 비싼 과일과 한우 고기들이 몽땅 자취를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어느 날 베란다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제 식재료들을 바리바리 쇼핑백에 담아 시누이 집으로 빼돌리려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때 정말 남아있지도 않은 오만정까지 다 떨어지는 듯했죠.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눈치와 밥투정만 해대는 남편의 이기심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나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이 미친 집구석의 생계를 책임지고 무급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밥짓는 기계이자 돈 버는 무수리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 끔찍한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먼저 말라 죽어버릴 것이라는 서늘한 직감이 제 온몸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저는 놀라 뛰어나오신 부모님 품에 아이를 안겨드리고 방으로 들어가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독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그 지옥 같은 집구석과 영원히 연을 끊기 위해 곧바로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소장을 접수해버렸어요. 내심 소장을 받으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얄팍한 기대를 했었지만 그건 제 크나큰 착각이자 오산이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승 같은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제 목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는데요. 며칠 뒤 시댁 쪽에서 발송한 내용 증명이 친정집 우편함에 꽂혔고 서류 봉투를 뜯어 그 내용을 확인한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죠. 그 서류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미친 여자라며 모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유책 사유를 온전히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새빨간 거짓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뻔뻔하게도 제가 뼈 빠지게 벌어 키운 내 아이의 양육권마저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기가 막힌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을 구겨 쥐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액정 화면에 뜬 남편의 번호를 보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비열하고 악에 받친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어요. 너 그따위로 나오면 애 평생 못 보게 할 줄 알아. 시엄마를 때린 미친년한테 양육권을 줄 것 같아? 당장 짐 싸서 기어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이를 영영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그동안 제가 바쳐온 모든 헌신과 희생이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다는 참담함이 거대한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오열했고, 그날부터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한 채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시름시름 알아누웠어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열에 들떠 신음하던 어느 날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을 때 제 머리맡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제 볼을 쓰다듬는 5살 아이의 작은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번쩍하고 내리치는 날카로운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무너져 내리면 내 금쪽 같은 새끼는 저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악마들의 손에 넘어가 평생 식모 취급을 받으며 크겠구나 하는 서늘한 깨달음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거든요. 저는 바싹 말라붙은 입술을 깨물며 도끼를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충 세수를 하고 출근한 회사에서 우연히 탕비실에서 제 딱한 사정을 듣게 된 본부장님께서 제 어깨를 다독이며 이혼 소송업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강 변호사님을 조용히 소개해 주셨어요. 반차를 내고 택시를 잡아타 달려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강 변호사님을 마주하고 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발 내 아이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매달렸죠. 강 변호사님은 엉엉 우는 저에게 휴지 한 장을 건네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습니다. 엄마가 울면 애는 죽습니다. 여기서 눈물 짜낼 시간에 그 인간들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세요. 법정에서 무기는 눈물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 차갑고도 명확한 일갈에 저는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고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전의를 불태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겨두고 퇴근 후 매일같이 발로 뛰며 증거 수집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볼에 남은 시뻘건 손자국을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사진으로 남겼고 아이의 손을 잡고 소아정신과를 찾아가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인한 불안 증세를 낱낱이 기록한 진단서를 떼어 서류 봉투에 소중하게 챙겨 넣었죠. 그리고 강 변호사님의 법적 조력을 받아 법원을 통해 남편의 지난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서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밤새워 확인하던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역겨운 진실을 마주하고 헛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우리는 맞벌이니까 생활비는 각자 벌어서 각자 관리하자며 자신은 저보다 월급도 적으니 생활비를 많이 낼 수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난 5년 동안 아이의 비싼 베이비시터 비용부터 병원비 그리고 식비와 각종 공과금까지 제 피 같은 월급을 털어내며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통장 내역에는 저 몰래 뒤로 호박씨를 깐 추악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아이 분유값 하나 보태지 않던 놈이 뒤로는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을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생일이랍시고 50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를 일시불로 긁어준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브랜드의 명품 가방과 화려한 스카프를 결제한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 내역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죠.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굽실거리며 번 피 같은 돈으로 이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생활을 유지할 때 제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값은 아까워 벌벌 떨던 인간이 제 늙은 어미의 사치와 허영을 채워주기 위해 돈을 펑펑 써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겨운 모자의 실체를 완벽하게 확인한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들끓던 서러운 슬픔은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완벽한 사리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구하는 나약한 차혜원은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피를 빨아먹으며 누렸던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고 그들을 세상 가장 깊은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릴 완벽한 단두대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이혼 소송이라는 길고도 캄캄한 지옥의 터널을 맨몸으로 기어가고 있었지만 제 일상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던 고기 냄새도 없었고 소파에 빈둥거리며 누워 밥부터 내놓으라던 남편의 얄미운 목소리도 완벽하게 사라졌거든요. 매일 저녁 그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영혼까지 갈아넣던 시간이 사라지자 비로소 저는 온전하게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운 뒤 책상 앞에 앉아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그동안 어떻게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버텨왔는지 제 자신이 안쓰러워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네요. 그렇게 일상에서 남편의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날선 눈치를 보는 쓰레기 같은 감정 소모가 사라지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울분과 복수심을 모조리 회사 업무에 미친 듯이 쏟아부었죠. 마침 회사에서는 올 한 해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기획안을 모집하고 있었고 저는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획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집구석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깎여나갔던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일에 매달렸거든요. 마침내 임원진들 앞에서 단상에 올라 제 기획안을 발표하던 날 저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당당한 목소리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설득해냈고 기립박수와 함께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당당하게 거머쥐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아 저는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제 기획력과 추진력 하나만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아낸 제 자신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죠. 내가 이렇게나 유능하고 반짝이는 가치를 지닌 사람인데 그동안 시궁창 같은 집구석에서 얼마나 나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왔는지 깨닫는 순간 제 자존감은 단단한 바위처럼 우뚝 섰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눈부신 날개를 펴고 부활하는 사이 친정엄마의 따뜻하고 포근한 품 안에서 보살핌을 받은 제 아이 역시 시어머니가 남긴 끔찍한 폭력의 트라우마를 훌훌 벗어던졌습니다. 밤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던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볼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붉은 손자국이 지워진 뽀얀 얼굴을 비빌 때마다 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 악마들을 더욱 처참하게 짓밟아주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죠. 제가 일터에서 승승장구하며 비상하고 있을 때 강 변호사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날카롭고 치명적인 법의 칼날을 휘둘러 남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렸습니다. 제가 넘긴 수백 장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을 압박하여 남편의 월급 통장과 모든 시중은행 계좌에 즉각적인 가압류를 걸어버리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 회사로 날아든 법원의 가압류 통지서는 남편의 평온한 직장 생활에 거대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가압류 사유란에 선명하게 적힌 아동학대 방조 및 경제적 횡령이라는
끔찍한 단어들은 순식간에 직원들의 입을 타고 사내에 쫙 퍼져나갔고 평소 점잖은 척 위선을 떨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을 때리는 걸 방조하고 아내 돈을 빼돌린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로 낙인 찍혀 회사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죠. 동료들은 그 인간이 탕비실에 나타나기만 해도 벌레를 보듯 피했고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그와 밥을 먹어주지 않아 혼자 편의점 김밥을 씹어 삼키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건너 전해 듣고 저는 책상 위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뺨을 올려붙인 시어머니에게는 법원의 엄중한 아동학대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이의 반경 100m 이내에 발가락 하나라도 들이밀었다가는 그 즉시 경찰에 수갑을 차고 구속수감된다는 서슬퍼런 법의 철퇴가 그 늙은 여자의 머리 위로 시원하게 내리꽂힌 겁니다. 돈줄이 완벽하게 말라버리고 손주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는 범죄자, 신세가 된 그 모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물어뜯고 있었겠죠. 가압류가 실행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자 주변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웅웅 울리는 것을 보니 탕비실이나 화장실 구석에 숨어서 전화를 건 모양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잔뜩 주눅들어 벌벌 떨리는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혜원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인사팀에서 나더러 권고사직까지 생각하라는데 당장 월급 통장 막히면 나랑 우리 엄마는 길거리에 나 앉아 굶어 죽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압류 좀 풀어주라, 응? 그 구질구질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마침내 완벽한 우위를 점했다는 통쾌한 전율에 휩싸여 의자에 등을 기대고 여유롭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내내 소파에 누워 밤내놓으라며 왕처럼 군림하던 인간이 밥줄이 끊기자 화장실 칸에 숨어 아내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서늘한 목소리로 그의 애원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나이 40살 처먹고 지 앞가림 하나 못해서 화장실에 숨어 전화하는 놈아. 밥줄 끊겨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네 엄마한테 당장 입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달라고 해. 넌 평생 그 치맛자락 밑에서 빌어먹고 살아. 저는 그가 뭐라고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창밖에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제야 제 인생의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고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벅찬 환희가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 저들을 완벽하게 발가벗겨 만신창이로 만들고 제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는 마지막 단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5년간의 피눈물 나는 결혼 생활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을 최종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값비싸고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단 한 가닥의 흐트러짐 없이 머리를 묶어 올린 제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자의 자태였죠. 법원 복도를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걸어가 법정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을 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몰골을 보고 저는 속으로 통쾌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가압류로 모든 돈줄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리니 매일 고기 반찬을 올려주던 제 밥상을 잃어버린 남편은 진짜 얼굴이 퀭한 해골바가지처럼 변해 있었는데요. 볼살이 푹 패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시커멓게 내려온 채 덜덜 떨고 있는 40살의 캥거루 아들과 그 옆에서 초조하게 손톱만 물어뜯고 있는 늙은 어미의 모습은
처량함을 넘어 혐오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억울한 피해자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쥐어짜내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력에 저는 기가 차서 혀를 내둘렀죠. 시어머니가 판사님을 향해 허리를 굽실거리며 구슬픈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제 억울함 좀 제발 풀어주세요. 저 악독한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 모자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천하의 몹쓸년입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아이의 소아정신과 진단서와 볼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손자국 사진을 판사님 앞에 모니터에 시원하게 띄워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아동 폭행의 증거 자료를 두 눈으로 확인한 판사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고 법정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서슬퍼런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5살짜리 어린 손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든 할머니가 지금 여기서 며느리 탓을 합니까? 명백한 아동학대를 저질러 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 진술로 법원을 기만합니까? 판사님의 그 서리빨 같은 일갈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몸을 잔뜩 웅크렸죠. 저는 강 변호사님과 시선을 맞추며 짜릿한 환호성을 속으로 내질렀습니다. 최종 판결은 예상했던 대로 저의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압승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와 시어머니의 아동 폭행 및 경제적 착취를 법원이 100%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 결과 남편이 가진 알량한 전세금과 통장 잔고의 대부분을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제가 모조리 쓸어 담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이의 양육권 역시 당연하게 제 품으로 완벽히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당당하게 법원 문을 나서며 시원한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고 엄청난 해방감에 미소 짓는 그때 제 뒤를 헐레벌떡 쫓아온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정장 바짓가랑이를 추잡하게 부여잡으며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위자료 조금만 깎아주라.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 응? 제발 법만 살려주라. 저는 제 바지에 묻은 그 더러운 손을 구두 발끝으로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가증스러운 남편의 몰골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우 지겨워. 그놈의 밥타령. 그 지긋지긋한 밥타령은 지옥에 가서나 해.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말고 꺼져. 저는 남편의 비참한 얼굴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법원 계단을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당당하게 올라탔습니다. 이혼 소송을 완벽한 승리로 장식함과 동시에 제가 총괄 책임자로 피땀 흘려 이끌었던 대형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초대박을 터뜨리며 회사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기획력과 추진력을 완벽하게 높이 평가한 회사는 저를 창사 이래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파격 승진시켰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큼 거액의 성과급을 통장으로 거머쥐는 눈부신 성공을 이루어냈는데요. 저는 그 두둑한 성과급으로 당장 보안이 철저하고 거실 창밖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계약해 아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 안에서 저는 아이와 함께 매일 저녁 최고급 한우를 여유롭게 구워 먹으며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안락한 평화를 마음껏 누렸죠. 반면 제가 그 미친 집구석을 박차고 나온 직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삶은 그들이 저에게 쏟아냈던 악행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며 완벽한 시궁창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느라 살던 집의 전세금마저 탈탈 털린 그 모자는 도시 외곽의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낡고 비좁은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짐을 쌌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재미있다는 듯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40이 넘은 캥거루 아들과 늙은 홀어머니는 그 비좁은 방구석에서 매일 돈 문제와 밥 문제로 고래고래 고성을 지르며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는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밥을 차려줄 새로운 무료 식모를 찾겠다며 분수도 모르고 지인들을 졸라 소개팅에 나갔지만 만나는 여자들에게 우리 늙은 엄마를 모실 수 있냐?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칠첩반상으로 차려줄 수 있냐는 역겨운 본색을 드러내다가 여자들에게 물벼락이나 맞고 비참하게 쫓겨났다고 하네요. 심지어 자신이 쫓아내다시피 한 며느리가 임원 타이틀을 달고 승승장구하며 떵떵거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화병을 얻고 자리에 드러 누웠다지 뭡니까?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스스로 파놓은 비참한 무덤 속에서 뒹굴며 끔찍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생생한 몰락의 소식은 퇴근 후 여유롭게 마시는 한 잔의 최고급 샴페인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짜릿한 축하주가 되어 제 온몸을 황홀하게 적셔주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과 완벽하게 남남으로 갈라서고 나서 어느덧 1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안정되었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쾌적한 새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아이와 함께 눈을 뜨는 매일매일이 꿈결처럼 행복하고 여유로웠거든요. 회사에서는 최연소 여성 임원 타이틀을 등에 메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도 퇴근 후에는 온전히 내 새끼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일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 역시 아빠와 할머니가 남긴 그늘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 품에 와락 안겨 오늘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티 없이 맑은 웃음을 터뜨려주니 제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천국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완벽하게 잊었다고 믿었던 그 끔찍한 과거의 망령이 다시금 구질구질한 그림자를 들이밀며 제 평온한 일상에 역겨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달콤한 잠을 청하려는데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짧은 진동을 울렸고 무심코 액정 화면을 확인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하마터면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질 뻔했죠.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남편의 번호로 자니 보고 싶다 같은 토가 쏠릴 정도로 구질구질하고 질척거리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해 있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수신 차단을 누르고 그 인간의 존재 자체를 디지털 세상에서도 완벽하게 도려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이 지정해준 한 달에 2번 있는 면접교섭권이라는 알량한 권리 때문에 연락처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어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쾌감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며칠 뒤 어김없이 찾아온 면접교섭일에 아이를 데리러 저희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으로 찾아온 남편의 몰골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픽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혼 전에도 배만 툭 튀어나온 볼품없는 찌질이었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인간은 진짜로 얼굴살이 쏙 빠져 반쪽이 되다 못해 광대뼈가 날카롭게 튀어나온 완벽한 해골바가지 그 자체였거든요. 헐렁해진 셔츠 깃 사이로 앙상하게 마른 목덜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눈동자는 퀭하게 풀려 초점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꼴을 보니 그동안 늙은 어미와 비좁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물어뜯으며 얼마나 비참한 시궁창 생활을 전전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였습니다. 그 인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내내 불안한 곁눈질로 제 표정을 힐끔힐끔 살피더니 급기야 더러운 손으로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제 앞에서 비루한 동정을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엄마의 병적인 잔소리와 끝없는 히스테리 때문에 퇴근하고 그 숨막히는 단칸방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다며 40이 넘은 사내가 코를 훌쩍거리는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한심하던지요. 잔뜩 주눅이 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땅바닥만 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가 징징거렸습니다. 혜원아, 나 진짜 네가 끓여주던 그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가 눈물나게 먹고 싶어 죽겠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선도 보고 다른 여자들도 좀 만나봤는데 세상 천지를 다 뒤져봐도 너같이 내 입맛에 딱 맞게 밥 잘 차려주고 살림 잘하는 여자가 없더라.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그 구역질 나는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치밀어 올라 머금었던 침을 그 얼굴에 뱉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이기적인 인간은 자신이 내다버린 소중한 가족의 따뜻한 울타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입에 따뜻한 밥상을 대령해주던 무료 식모를 잃어버린 불편함에 아쉬워하고 있을 뿐이라는 끔찍한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낸 것이었죠. 저는 행여나 아이가 그 더러운 말을 들을까봐 아이의 귀를 양손으로 살포시 막아주고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그 해골 같은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넌 그 지경이 되도록 처맞고 쫓겨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밥 타령이냐? 다 큰 어른이지 손으로 밥 하나 못 해먹어서 아직도 밥 차려줄 마누라를 찾아 구걸하고 다녀. 역겨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육중한 공동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그 인간의 비참한 실루엣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지만 그 찌질한 거머리의 끔찍한 질척거림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은 면접교섭일이 아닌 평일에도 제가 출퇴근하는 회사 로비 근처를 기웃거리거나 저희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 구석에 숨어서 스토커처럼 모습을 드러내며 제 완벽하고 평온한 일상을 음습하게 위협하기 시작했거든요. 퇴근길 백미러 너머로 제 차를 뒤쫓아오는 비루한 그림자를 확인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 끔찍한 기생충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아주 완벽하고 처참하게 짓밟아 영원히 떼어낼 수 있을지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아주 지능적이고 사악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어설픈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분노 따위는 사치였고 오직 저 버러지 같은 인간의 숨통을 법과 계약이라는 완벽한 족쇄로 조여버릴 완벽한 타이밍만을 기다리며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한 거였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베란다 통유리창을 부서질 듯
때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쾌적하게 제습을 켜둔 넓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은은한 조명 아래서 갓 내린 향긋한 차를 홀짝이며 저만의 완벽하고 우아한 휴식을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이미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치고 자기 방에서 새근새근 고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집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완벽한 고요를 잔인하게 찢어발기듯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누굴까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켠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흘리며 찻잔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았는지 흠뻑 젖은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있었거든요. 입주민이 들어올 때 몰래 꼬리를 물고 따라 들어온 게 분명해 보이는 그는 머리카락이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흠뻑 젖은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복도 바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잠시 그 꼴을 감상하다가 현관문을 아주 천천히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쉰내 나는 옷냄새와 찌든 땀냄새가 뒤섞인 악취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남편이 제 발치에 빗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조아리며 애처롭게 매달렸습니다. 혜원아, 내가 진짜 미쳤었어. 막상 이혼남 돼서 단칸방에 쫓겨나니까 도저히 숨막혀서 못 살겠어. 엄마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진짜 죽을 것만 같아.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 하나만 불쌍하게 여겨서 걷어줘.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징징거리는 그 사내의 비루한 몰골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주 사악하고도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가끔 아빠를 찾으며 시무룩해지곤 했고 회사에서 임원 타이틀을 달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제게 군말 없이 집안의 온갖 꾸준 일을 전담해줄 합법적이고 완벽한 머슴이 하나 생긴다면 제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순식간에 끝났거든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재결합? 좋아. 대신 내가 부르는 조건에 토달지 않고 완벽하게 각서 쓸 자신 있으면 짐 들고 들어와. 그 인간은 제 입에서 재결합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지옥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두 눈을 번쩍이며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남편의 인권 따위는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는 철저하고 완벽한 노예계약서이자 재결합계약서를 거침없이 작성해 프린터로 출력해냈습니다. 종이 뭉치를 들고 현관으로 돌아온 저는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의 젖은 얼굴 위로 그 서류를 매몰차게 툭 던져버렸죠.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주워들고 덜덜 떠는 그를 향해 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뼈에 새기듯 잔인하게 읊어주었습니다. 제1조, 이 집안에서 나와 아이가 먼저 묻기 전에는 네가 먼저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걸 절대 금지해. 제2조, 평생 네 입에 들어가는 밥은 네 손으로 직접 차려 먹고 우리 집안의 모든 청소와 빨래는 네가 무급으로 전담해. 제3조, 네 잘난 엄마는 내 집 근처 1km 반경 내에 절대 접근할 수 없고 만약 한 번이라도 발각될 시 네가 직접 112에 신고해서 퇴거 조치시켜. 제4조, 네 모든 월급과 경제권은 완벽하게 내가 통제할 거고 위 조항을 단 하나라도 어길 시 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똑똑히 읽고 지장 찍어. 남편은 빗물에 젖어 찢어질 듯한 종이를 꽉 움켜쥐고 그 굴욕적이고 파멸적인 조항들을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늙은 어미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끔찍한 단칸방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이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개처럼 기면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지 덜덜 떨리는 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혀 계약서 맨 뒷장에 선명하게 지장을 꾹 찍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항복 문서를 빼앗아 들고 승리자의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화장실 옆 가장 작고 구석진 창고방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남편은 제 지시대로 우리 집에서 창문조차 손바닥만한 가장 작은 창고방에 구겨진 짐을 풀고 철저한 하숙생이자 제 눈치만 살피는 무급 일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는 쥐 죽은 듯이 주방으로 기어들어가 혼자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찬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씹어 삼켰고 제가 저녁을 먹고 싱크대에 남겨둔 그릇들까지 거품을 내어 말끔하게 설거지하고 거실 바닥에 엎드려 무릎걸음으로 걸레질을 하는 기적을 매일같이 보여주었어요. 과거 소파에 드러누워 밥을 대령하라며 소리를 지르던 40살의 찌질한 캥거루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숨죽여 바닥에 먼지를 닦아내는 쓸만한 머슴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녁 시간. 그것은 제게 그 어떤 짜릿한 복수극보다 통쾌하고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죠. 그렇게 우리 집의 권력 구조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듯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자기 엄마 치맛자락에 숨어서 기생하던 40살의 캥거루 아들이 오직 쫓겨나지 않겠다는 그 알량한 생존 본능 하나로 자기 친엄마를 완벽하게 버리는 기막힌 폐륜의 현장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며느리에게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을 빼앗기고 비좁은 단칸방에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대며 악을 썼는데요. 화면에 발신자 이름이 뜰 때마다 남편은 제가 행여나 심기를 거스를까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더니 급기야 스스로 자기 엄마의 번호를 영구 수신 차단해버리는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 어미의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질기고 독했습니다. 수신 차단을 당해 연락이 닿지 않자 도끼가 바짝 오른 시어머니가 기어이 아름아름 주소를 캐내어 우리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거실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다급한 호출이 울리고 화면 너머로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흉측한 얼굴이 보이자마자 남편은 제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기도 전에 사색이 되어 헐레벌떡 현관 쪽으로 뛰어나갔죠. 그는 제가 당장이라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을 길거리로 쫓아낼까봐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자기 손으로 직접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주거침입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친엄마를 신고해 쫓아내는 한편의 소름 끼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양팔을 완강하게 붙들려 경찰차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내 아들 당장 내놓으라며 발악하는 시어머니의 처절하고 찢어지는 목소리가 단지 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이 천하의 몹쓸 년한의 금쪽 같은 아들 당장 내놔. 니년이 내 아들 홀려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나중에 시댁 쪽 지인들을 통해 건너 전해 들은 바로는 그날 친아들의 손에 의해 경찰에 끌려간 충격과 뼈저린 배신감으로 시어머니는 화병을 크게 얻어 완전히 몸져 누워 앓고 있다고 하니 제 손에 더러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를 제 손으로 완성한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기형적이고 잔혹한 복수극을 치밀하게 설계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부분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의 정서에 철저한 보호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깨어있는 시간 동안 저는 절대 남편을 하대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언제나 온화하고 우아한 미소를 장착한 채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다정한 부모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아이가 앙증맞은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며 해맑은 미소로 제 품에 와락 안겨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이제 매일매일 일찍 퇴근해서 나랑 커다란 성도 만들고 블록놀이도 해주고 청소기도 윙윙 엄청 잘 돌리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멋진 아빠가 됐어. 그 티 없이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는 제 손길에는 네가 허튼 수작을 부리면 언제든 그 알량한 목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서늘하고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아빠가 아주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며 예전 거실에서 뺨을 맞았던 그 끔찍했던 폭력의 트라우마를 까맣게 잊고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주었으니 제 연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밤이 되어 자기 방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방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닫히는 그 순간 거실을 채우던 제 얼굴의 자비로운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걷혀버립니다. 남편은 제가 눈짓을 주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죽인 채 베란다에 밀린 빨래를 털어 개고 화장실 바닥에 묵은 물때를 솔로 벅벅 벗겨내는 고되고 비참한 무급집안 일에 서둘러 착수해야만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빠라는 든든한 정서적 안정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제게는 묵묵히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군말 없이 처리하는 완벽하게 통제된 쓸만한 머슴이 생긴 이 기형적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달콤한 평화가 저는 미치도록 마음에 들었어요. 매달 25일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은 통장에 꽂히기가 무섭게 10원 단위까지 제 명의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자동 이체되도록 완벽하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알량한 돈을 오로지 저와 제 아이의 화려한 품위 유지와 주말마다 떠나는 호캉스 여행을 위해 물 흐르듯 펑펑 써버리는 쾌감을 만끽했습니다. 제 어미에게 명품 가방을 사다 바치던 놈의 돈으로 저는 이제 백화점 VIP 라운지 제일 좋은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아 직원이 내려주는 여유로운 커피를 마시며 진열장의 최고급 화장품과 옷들을 가격표도 보지 않고 쓸어 담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고 통쾌한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 도심의 야경이 수천 개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어느 여유롭고 고요한 주말 저녁. 널찍한 거실 한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두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얼룩을 물걸레로 벅벅 문지르며 제 매서운 눈치를 힐끔거리는 남편의 처량하고 앙상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물기 하나 남지 않게 구석구석 똑바로 닦아내. 다시 닦게 만들지 말고. 제 차가운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더욱 맹렬하게 양팔을 움직여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스꽝스럽고 한없이 작아진 등짝을 우월한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저는 코웃음과 함께 짙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과거 40살 다 큰 아들의 밥 타령을 목 놓아 외치며 나를 돈 버는 무수리이자 식모처럼 부려 먹으려던 그 오만방자했던 상전들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멸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제 발밑에서 벌벌 기며 제가 던져주는 서늘한 평화를 넙죽 주워 먹는 쓸만한 머슴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이 눈부신 살. 이것이 바로 자신을 갉아먹는 시궁창 같은 지옥을 제 손으로 철저하게 박살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강인한 엄마이자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해피엔딩이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짓밟히고 계신다면 절대 웅크려 울지 마시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날카로운 칼을 조용히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칼자루를 쥐고 여러분만의 완벽한 성을 쌓아 올릴 그날을 응원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원하게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혜원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편의 통쾌한 주말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인데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희생과 가정부 노릇만을 강요당했던 그녀가 억눌렸던 분노를 딛고 일어나 완벽한 복수와 눈부신 성공을 동시에 거머쥔 과정이 참으로 짜릿하면서도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갈았던 강인한 엄마,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파에 앉아 바닥을 닦는 남편을 내려다보는 그 서늘하고도 완벽한 해피엔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혜원 씨의 과거처럼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짜릿한 반전이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불씨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혜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